먼저 CR400, CR410의 구성품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서와 측정 헤드, 그리고 전원 어댑터, 연결 케이블과 백색 교정판입니다. 전원을 켜기 전에 먼저 데이터 프로세서와 측정 헤드를 연결해 줍니다. 전원 어댑터도 연결해 주시고 전원을 켜면 데이터 프로세서와 연결되어 DP 모드라고 화면에 표시되고 아무런 버튼도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하기에 앞서 백색 교정을 실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백색 교정판을 열어보면 C와 D65 두 가지 광원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서에서 설정된 광원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데이터 프로세서에는 C광원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C광원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 백색 교정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백색 교정이 완료되었고 이제 측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료에 측정을 대고 메저먼트 버튼을 누르시면 측정과 함께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데이터 출력을 원하는 데이터만 출력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인덱스 셋 프린터를 5%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측정을 해도 데이터가 출력되지 않고요.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 프로세서에 XYZ 표색계로 표시가 되는데요. 표색계를 바꿔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6번 컬러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시면 표색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표색계는 인덱스 셋의 제일 밑에 줄 디스플레이 리미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ON으로 표시된 표색계들이 아까 컬러 스페이스 버튼을 눌렀을 때 변화하는 표색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색계의 종류는 C광원과 D65 광원 두 가지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값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준색을 설정했을 때 색차도 볼 수 있고요. 절대값과 색차, 그리고 그래프 패스페일 화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색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데이터 프로세서의 타겟 버튼을 누르시면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직접 버튼으로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고 측정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기준색을 측정하면 이렇게 기준색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타겟 네임을 바꿔주시고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타겟이 저장되고 다음부터 측정하는 결과에 대해 색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측정이 되었고 여기 T00이라고 아까 설정한 기준값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절대값 화면으로 설정을 해놔서 색차가 나오지 않는데요.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델타 L, 델타 A, 델타 B, 델타 E까지 색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타겟을 설정하고 싶으신 경우 타겟 버튼을 누르고 ESC를 누르면 새 타겟을 설정할 수 있도록 New가 나옵니다. 엔터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타겟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타겟 네임이 겹쳐지지 않게 설정하신 후 타겟을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타겟을 설정했을 때 이전에 측정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타겟을 설정한 이후로 측정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타겟이 적용됩니다. 지금 다시 노란색을 찍으니까 색차가 이렇게 나왔고요. 파란색을 찍어보면 이렇게 색차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설정했던 T00으로 타겟을 바꾸고 싶으신 경우 타겟 ESC 누르시고 T00 하시고 체인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전에 적용되었던 측정값들에 대해서는 변경된 것이 없고
앞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색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준색이 여러 가지인 경우 페이지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리한데요. 페이지별로 기준색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색에 맞는 샘플들을 측정해 가시면 됩니다. 먼저 타겟을 설정하는데요. 페이지 00에는 타겟 00을 설정해서 타겟 00에 대한 측정값들을 저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에 대한 색들을 측정할 때에는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고 New 누르시면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되어 P01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타겟을 아까 저장했던 T01로 설정해 주시고 색을 측정해 나가면 됩니다. 페이지는 100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데이터는 2000개 정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페이지당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는 200개 정도입니다. 최근 측정한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에는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삭제하실 경우에는 페이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페이지, 삭제할 페이지를 선택하신 후에 딜리트 눌러주시면 선택한 페이지만을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페이지를 삭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톨러런스인데요. 톨러런스는 타겟별로 색차의 한계치를 설정해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페일,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 패스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타겟 00에 색차 한계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타원형 모양의 한계치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박스 형태의 한계치를 설정하는 거고, 이거는 델타 이스타에 대한 한계치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네모 형태의 한계치와 델타 이스타에 대한 한계치도 함께 설정하는 것입니다. 델타 이스타에 대한 한계치를 임의로 1로 설정해 놓고 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고 색차를 확인해 보시면 델타 이스타가 0.16인데요. 보시면 패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페일이 나타나고요. 델타 이스타 값을 확인해 보면 70.44로 아까 설정한 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페일이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오토 메저먼트는 측정 간격과 종료 날짜를 선택해서 종료 시간까지 측정 간격에 맞춰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인풋은 측정 헤드만 사용했을 경우에 측정 헤드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프로세서로 옮기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멀티 캘리브레이션 기능입니다. 네, 다음은 통계 버튼인데요. 통계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지별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거는 절대값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고요. 이건 색차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는데 눌러보시면 각각 LAB, 델타 E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셋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프린터 기능을 측정할 때마다 출력할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데이터만 출력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고요. 컬러 스페이스는 이 디스플레이 리미트에서 설정한 모든 표색계에 대해서 출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표색계만 출력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컬러 스페이스를 ON으로 놓고 출력을 누르면
이렇게 모든 표색계에 대한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요. 루프로 놓고 출력하시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 표색계만 출력이 됩니다. 네, 다음은 프로텍트인데요.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2000개인데 2000개를 넘어가는 경우에 덮었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평균 값을 내서 측정하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고 여기서 설정한 횟수만큼 측정한 후에 평균 값을 측정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 일루미넌트인데요. 광원은 초기화 후에만 설정할 수 있어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백라이트를 켜고 끄는 기능이고요. 버전, 알림음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표시하는 표색계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고요. 이거는 리모트 모드. PC와 CR400, 410을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 리모트 모드 설정해놓고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광원의 설정은 초기화 후에만 설정 가능합니다. 초기화 방법은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고 전원을 켜주시면 초기화를 할 것인지 묻는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시 재부팅이 되면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덱스셋에 들어가서 일루미넌트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C와 D65 광원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캘리브레이션 시에도 여기서 설정한 광원에 맞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색차기 CR400, 410 PC 연결 모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C는 헤드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RS230 케이블이 보통 요즘 PC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USB로 변환해주는 젠더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먼저 전원을 켜시고 로딩 화면이 될 때 엔터를 누르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네 번째 PC 모드에 맞추고 다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PC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화면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PC랑 연결이 됐으면 내 컴퓨터의 속성, 장치관리자에서 컴포트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3번으로 이렇게 할당받는 걸 확인을 하고요. CR400, 410 안에 들어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서 포트 세팅, 좀 전에 봤던 3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커넥트를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놀타에서 제공하는 샘플이 3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이 나오고요.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 셀렉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인스트루먼트에서 세팅을 들어가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교정을 한 후에 다음 연결부터는 바로 캘리브레이션을 누르면 입력했던 데이터가 바로 올라옵니다. 시트에다가 측정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됩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LAB 값, LCH 값, 그리고 XYZ 3자극치 값 등을 나타내는데요. 타겟을 설정하면 색차도 볼 수 있습니다. 타겟을 설정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이 타겟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타겟 줄이 지금 8번. 그래서 로우를 8로 맞춰놓고 측정을 하면, 네, 옆에 보시는 델타 이스 타입이랑 패스페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팅에 들어가 보면 보고자 하는 인덱스들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기본, 지금 이 샘플 시트 말고 엑셀의 기본 시트에서 이걸 체크하고 측정을 하면 보고자 하는 인덱스들을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거는 초기화 할 때 쓰는 거고요. 업로드는 헤드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면 업로드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유저 인덱스 화면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CR400, 410 PC와 연결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